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무더위 한가운데 찾아뵙는 소소담아 네. 73회 이 얘기 한번 시작해 볼 거예요. 네. 아우, 은겸 씨 때문에 내가 가슴이 너무 아팠어. 네, 오늘도 원래 제 다른 일 때문에 30분 녹화를 늦췄는데 제가 이런 일이 또 생기네요. 갑자기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응급실에 가서 수액을 좀 맞고 와서 얼굴이 지금 네, 팽한데 또 수척해요. 화면으로 보니까 네. 팽한 게 훨씬 낫네. 네, 조명이 살짝 아까 요즘에 사람들이 막 더운데 네. 더울 때 더 건강이 문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여름이 이제 곧 끝나가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막바지 나도 이제 끝나가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로. 아니 그게 아니라 이번 여름에 네. 작년 여름보다 덥진 않은데 네. 작년 여름보다 아프다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 그런 여름 것 같아요. 감기도 좀 많이 걸렸고요. 제 주변에도 네. 보면. 그다음에 요즘에 저희 주변에 제일 흔한 병이 뭐냐면 저혈압. 그러니까 머리가 띵 하는 거야. 갑자기 그쵸. 일어나려는데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하죠. 머리가 띵 하다고 하시는 분과 그다음에 이제 위하고 장계통이 안 좋으신 분들. 제가 지금- 어제 위가 지금 난리 났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굉장히 위랑 장 그래가지고 역류성 식도염 해가지고 네, 막 맞아요. 이런 게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는데 또 병원 가면 딱히 원인도 없어. 네, 근데 어제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어. 예수병 응급실에 그 베드가 꽉 찼어요. 그래서 저는 베개도 없었어요. 죄송하다고 베개가 없대요, 지금. 응급실 환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많아가지고요. 어. 네. 그러니까 이게 병원마다 이제 응급실이 차고 또 여름에 누가 아플까 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네. 또 아파가지고. 진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제가 응급실 저도 한 번씩 음. 제가 아파서 간 적은 없는데 음. 전 한 번 네. 치간 칫솔 아시죠? 네네. 그게 넘어가가지고 그거 어떻게 하면 그게 넘어가요? 그 앞에 부분 치간 칫솔의 네네네네. 그 부분 네네. 그게 넘어가가지고 응급실에 간 거야. 네네네. 그래가지고 막 사진 찍었는데 없어. 그래서 네. 선생님이 밥을 몽땅 먹으래. 네. 그러면 같이 나올 거라고. 근데 그게 또 나오면서 장기를 건드릴 수 있겠네요. 그럼 어디 찔리지 않았나. 근데 그게 한 3, 4년 됐어. 네. 지금까지 안 죽는 거 보니까 잘 나왔겠지라는 생각으로 세상에 먹을 게 없어가지고 치간 칫솔 그 앞에 솔 부분을 네. 제가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응급실에 왔는데 제가 그때도 놀란 게 뭐냐면 응급실에 응급해서 갔는데 네. 사람 너무 많으니까 그쵸. 내가 너무 대기하는 거야. 맞아요. 사람 진짜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나 응급한데 지금 이러다가 지금 어디 굴렁에 지금 치간 칫솔 그게 어디 가 있나 했는데 아마 응급실도 막 고생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간밤에 고생을 했네요. 근데 우리가 또 그랬어. 응급실 오늘같이 아프면 좀 미루지 그랬어. 쉬지 그랬어. 그런데 우리 할 수 없는 게 여러분 프리랜서. 은겸 씨 같은이나 저같이 일하시는 분들은 이제 다 이렇게 프리랜서로 활동하시잖아요. 그쵸, 프리랜서가 그쵸. 좋기도 해요. 그쵸. 그죠? 좋기도 한데 예, 안 좋기도 하고 그 또 직업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 이렇게 20, 30대가 원래 정치적인 거에 관심이 없었는데 정치적 관심을 갖게 된 계기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라고 하면 그 재작년인가 있었던 그 정유라 사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최순실 사건보다 정유라 사건이 20, 30대한테는 더 와닿은 거야. 그쵸. 왜냐하면 뭐 최순실은 뭐 정치적 비리 이런 거는 뭐 그 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랬으니까 뭐 놀랄 일은 아니었는데 정유라는 사람이 중학교도 고등학교도 그렇게 출석 일수가 부족하고 그쵸.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우리나라에서 명문대라는 이화여대에 들어갔고 들어갈 때도 특별전형했는데 그때 들어갈 때 보면 우리 면접에 부모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그리고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표출할 수 있는 것을 하고 가면 안 되는데 승마복을 입고 아시안 게임에서 딴 메달을 들고 그렇게 면접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누가 봐도 뭐 그쵸, 뭔가 그쵸. 있구나. 그 심사위원의 언지가 있을 수 있고 뭐 위에서 심사위원의 언지가 있을 수 있고 또 정유라라는 걸 그 순간에 알아챌 수가 있고 그걸 어필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공부한 거예요. 그쵸. 사실 우리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곧 있으면 수시인데 네. 대학에 가려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니까요. 수시 입학 원서 쓸 때 막 요즘에는 부모님과 삼위일체가 돼가지고 아빠, 엄마, 맞아요. 아이까지 어떻게 전형을 해야 되는지 우리 스카이캐슬도 보셨잖아요. 막 그쵸. 학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를 어떻게 하는데 정유라는 정말 근데 또 문제는 정유라는 지금까지도 굉장히 당당한 거죠. 이것도 능력이야. 좋은 엄마 만나서 엄마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거? 나의 능력 중 하나인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그게 더 웃겼잖아요. 너도 그런 부모 만나. 어. 왜 나한테 그래? 네. 한마디로 그래서
정말 부모가 자식을 선택할 수 없듯이 자식도 부모를 선택할 수 없는데 맞아요. 자기가 그걸 조금 더 가졌다고 해서 막 난리되면서 이 일이 커졌는데 사실 20대한테 물어보면 최순실 사건의 가장 큰 거는 정유라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맞아요. 근데 이번에 또 이제 좀 이슈가 된 게 바로 이제 우리 김성태 국회의원 김성태 국회의원님이 그 딸이 맞아요. 정말 대단하신 따님이더라고요. 맞아요. 원서를 다 공란으로 써도 회사에서 음. 공란을 채워주시고 외국어 점수가 없어도 채워놓고. 이거 어떤 과에 지원했는지 없어도 채워주시고 시험을 안 봐도 인적성에 떨어져도 면접에서 특채가 되시고 그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음. 기간제 교사라는 지금 드라마가 있어요. 네, 방금 공란에서 생각이 났는데 그 시험 시간에 어떤 애가 3번으로 다 마킹을 해요. 그냥 쭉 당당하게. 기간제 교사라는 드라마에서 네, 3번을 꽉 다 채요. 그러면 그건 찍는 거잖아요. 완전 그냥. 시험을 보겠다는 의지가 없는 거죠. 근데 그 친구는 이미 모든 성적이 내신 1등급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명문고등학교예요. 근데 이제 그 명문고등학교 사이에서 VIP 학부모들 모임에서 그 걔네 엄마가 좀 대단한 위치에 있는 부모님이신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부탁을 해요. 그래가지고 내 딸은 무조건 다 1등급으로 해라. 그러면서 교내에 있지도 않았던 뭐 대회에 1등을 했다는 그런 증명서를 다 기록까지. 만들어요. 예. 그렇더라고요. 어, 당당해요. 그 딸은 더. 정유라처럼. 정유라가 모티브인가?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당당한 애들도 있고 또 우리 그 김성태 국회의원은 지금 비난받는 게 뭐냐면 그러면 조금 부끄러워하고 죄송합니다. 딸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내가 이런 일까지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억울하다라고 혼자 눈물을 흘리시면서 우시는데 기겁하겠더라고. 그쵸. 아빠의 마음이라고 하기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크더라고. 사실 맞아요. KT에 들어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대학생들이 공부를 그래요. 많이 해요.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희 90년대 학번을 가진 사람들은 KT 입사하는 건 거의 공기업하고 똑같았어요. 그쵸, 그쵸. 그래가지고 KT에 입사하는 게 너무 대단했는데 이렇게 쉬운 거였어? 이렇게 비리덩어리였어? 그러니까 너무 억울한 것 같아. 열심히 하는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거잖아요, 이거는. 사실 또 이번에 뉴스에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기상캐스터 같은 이제 업종이시니까 좀 알겠지만 기상캐스터는 아니시지만 왜 기상캐스터가 옷을 너무 야하게 입는다, 작은 옷을 입고 나온다, 너무 몸매를 막 저기 하지 않니, 막 성상품화됐다 말라고 하셨는데 알고 보니까 옷이 원 사이즈라고. 맞아요. 그 많은 옷들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자기가.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의상 대여실에서 그걸 이제 대여를 해서 입는 건데 보통 작은 옷에 또 핀셋으로 다 잡아요. 옷이 작은데도 다 핀셋으로? 네, 그 확실한 라인을 위해서. 근데 그게 어느 순간부터 이제 그걸 바라보는 시민들이나 뭐 일반적인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게 강했는데 이제 요즘에는 좀 자기의 개성 시대가 되면서 오히려 그런 분들이 더 그거를 원할 때가 많더라고요, 이제. 작은 걸 입겠다? 네, 그러니까 왜냐면 그렇게 해야 자기가 살짝 불편하면 화면엔 더 훌륭하게 나온다라는 걸 만족을 더 하는 거죠, 개인이. 그래가지고 막 우리 막 비난하는데 물론 그것을 역으로 즐기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보니까 네, 있죠. 나의 막 글래머한 몸매나 네. 이런 거 해가지고 내가 조금 더 튀겠다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내가 정말 날씨 전하고 몇백 대 일, 몇천 대 일을 뽑고 나는데 정말 그쵸. 이렇게 해야 되나라는 것도 있는데 사실 우리 이번에 보면 나이키가 그 뭐지? 겨드랑이 네네네. 털 있는 거, 뭐 뚱뚱한 여자 모델 마네킹도 맞아, 많이 마네킹도 봤어요.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뚱뚱하다는 건 그냥 체형 중 하나지. 그게 비난받을 거나 뭐 차별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그쵸. 뭐 이렇게 하면서 나왔는데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오히려 그 66 마네킹은 오히려 사람들이 별로 안 좋다고 했어요. 왜? 왜냐? 그 66 마네킹을 보면서 이걸 사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든다는 거예요. 그때 옷에 대한 환타지가 있나? 네, 그쵸. 그러면서 오히려 66 마네킹이 나오긴 했지만 사람들이 이제 굳이 저렇게까지 만들어야 되냐면서 네, 좀 반반으로 그러니까 갈렸던 것 같아요. 아직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 우리 사회가 내가 이걸 싫다, 좋다라는 편견을 가르는 게 내 개인의 생각보다는 그쵸. 우리 사회에서 내가 교육받은 게 이렇게 가는 네, 거지. 맞아요. 그래가지고 나는 이런 게 아름답다고 배웠는데 갑자기 이것도 아름다운 거라고 하면 여기서까지 갈 때 좀 시차가 있을 것 같아. 맞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 사회적 합의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아나운서나 음. 리포팅 하시면서 음. 혹시 뭐 차별을 받거나 갑질을 당하시거나 그런 건 없나요? 좀 아무래도 그런 게 있죠. 일단 저희 월급제가 아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한 만큼 돈을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외에서 다른 방송국에서 이거 하니까 뭐 이거 좀 해줘 저거 좀 해줘 할 때가 있는데 우리가 하는 일은 무조건 일당으로 또 시간 안 틀리고 월급을 주려고 하지만 부가적인 걸 자꾸 원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 월급을 이제 따로 제시하거나 그러진 않고 또 같은 직원이라고 하지만 좀 살짝 그래도 저희는 좀 제외하는 것 같아요. 살짝 외주 느낌 저희는. 한마디로 말해서 이거네. 그쵸. 건당 얼마의 일을 해. 근데 추가로 하는 일은 해줘라고 해놓고서나 안 해주면 다음 계약이 좀 불편할 것 같으니까 해주는데 이거는 일도 안 쳐준다는 거잖아. 그렇죠. 그렇게 시간의 하면서 수당은 없다라는 거잖아. 그렇죠. 그리고 또 아무래도 보여지는 직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서류로 항상 일을 하시는 분들보다는 그게 또 편해 보인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말로 이렇게 너 거기서 앉아서 몇 시간 때우면 되는 거잖아.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렇게 말씀을 또 하시는데 이건 또 어느 정도 자기의 맡은 일이 또 다 있는 건데. 그렇지. 그렇게 말한다는 게 좀 한 가족으로만 봐주진 않는구나라는 생각이 또 들고. 그리고 또 이제 여기 제작국에 있던 PD들하고 또 아나운서국에 이렇게 1년, 2년 계약한 사람들하고는 약간 그쵸. 회사의 조직원으로 수용하는 그 단계가 좀 다르다는 거지. 살짝 그래도 그 구성원으로 쳐주긴 하지만 그래도 살짝 이렇게 섬 느낌. 그러면서 있어. 제일 아쉬운 게 뭐냐 이제 아무래도 정직원은 또 그래도 아니다 보니까 거기에 정직원에 따르는 그 사회 복지가 있잖아요. 회사 복지. 그런 걸 이제 받을 수 없다는 게 좀 서러움? 이런 게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일단 퇴직금이 인정되지 않아요. 그렇지. 사대보험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거 그리고 이제 뭐 휴가 일정도 아예 휴가가 아니라 우리의 근무를 다 반납을 해서 그 기간 돈을 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 무급으로 자기가 그냥 쉬고 오라는 거지. 알아서. 그렇죠. 뭐 그런 게 또 있고 또 아무래도 다른 직장인들 보면은 회사의 뭐 분위기를 위해서 막 공기청정기도 좀 필요할 것 같으면은 회사 자금으로 해주고 이러지만 그렇지. 저희한테 들어가는 돈은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예산이. 그래서 저희한테는 이제 그런 거는 살짝 저희가 그 바람의 사치가 되는 거예요. 사치가. 그러니까 복지 차원에서도 약간 그런 뭐랄까 차별이 있구나. 어느 모 방송국에서 저희가 이제 좀 호흡기가 안 좋아져서 사람들이 목 기관지가 많이 아프다. 공기청정기나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했지만 그러면 너희들끼리 돈을 보태서 사면 되지라는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없는 거죠. 저희의 예산은. 저희한테 그렇게 할. 그런 게 좀 서러움이 좀 있었죠. 여기서 쪽은 아나운서 쪽에 있는데 저는 이제 시간 강사 쪽에 있잖아요. 이번에 여러분 가장 이슈된 게 우리 시간 강사법이 바뀌었어요. 아마 시간 강사법 어떻게 되냐 막 하고 했는데 저도 이번 8월 한 달 내내 7월 달 내내 자기소개서, 이력서 막 이런 거 쓰느라고 한 달을 이제 보냈어요. 면접도 보고 또 이제 막 서류도 내고 지금까지 했던 저의 뭐 연구 실적, 논문 실적, 활동들 해서 내고 막 했는데 물론 떨어진 것도 있고 된 것도 있는데 사실 저는 이런 거 쓸 때 뭘 느끼냐면요. 강의 하나 3시간짜리 받기 위해서 준비할 서류가 정말 많아요. 경력증명서, 시간증명서, 박사, 석사, 뭐 학사, 성적증명서 뭐 쭉쭉쭉 했는데 근데 어떤 대학은 우리 강사를 뽑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연구 실적인데 연구 실적을 내라는 게 없어. 왜요? 나는 의심스러워. 그러면 좀 살짝 다른 부분을 보고 뽑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면접도 없어. 그럼 뭐죠? 그럼 면접도 없고 연구 실적도 없어. 그다음에 그러면 뭐 이제 그 강의 계획서를 쓰래. 근데 강의 계획서는 다들 거기에요. 특별하게 교재가 있고 거기 맞춰서 진도 자기도 은겸 씨도 대학교 때 수능 신청할 때 강의 계획서 봤잖아. 뭐 그게 특별해? 그리고 한 6줄 정도 이렇게 나와 있는 그 목차처럼. 뭐 목차 이렇게 나와 있는 거잖아요. 특별한 게 없는데 강의 계획서 이걸로만 뽑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리고 이제 서류를 내면 합격자 발표가 나는데 누가 합격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게 공식으로 안 떠요. 개별 통지. 근데 저는 제일 짜증나는 게 뭐냐면요. 떨어질 수 있죠. 근데 떨어지더라도 네가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 알려줘야 되는데 자꾸 기다리게 만드는 거야. 그럼 사람들이 기다리면 굉장히 뭐예요. 초조하고 막 거기 홈페이지를 막 들어갔다 나왔다 그리고 또 막 문자 오면 혹시 그거야? 혹시 이거야? 막 그리고 다른 학교도 쓸 수 있거나 다른 약속을 잡을 수 있는데 저기서 연락이 오면 내 시간이 없으니까 이건 안 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연락도 안 와.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 이게 너무 학교의 갑질 같은 거야. 갑질이죠, 갑질. 왜냐면 물론 저는 그래요. 학교마다 원하는 그 채용의 원칙이 있겠지. 거기에 맞춰서 서류를 냈어요. 그러면 최소한의 몇 명이 지원했고 뭐 3대 1이라든지 2대 대학교처럼 그런 것도 아예 알 수 있는 거예요? 없어요. 그걸 알려주고 그다음에 누가 합격을 했는지. 했느냐. 그다음에 그 합격자가 시간이 안 돼서 안 한다고 할 수 있잖아. 그러면 2순위, 3순위가 그쵸. 있어요. 그것도 없어요. 2순위도 누가 자기가 2순위인지 몰라요. 3순위가 없어요. 알려주지도 않아요. 그러면 언제까지 내가 기다려야 되고 내일을 언제까지 찾아야 되는지 모르는 거야. 맞아요.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이 들으면 아우 사실 이게 좋은 의도로 강사법을 바꿨는데 정작 시간 강사들은 이게 정말 시간 강사들을 위한 법인지 아닌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누구에겐 좀 피해갈 수 있게 요상하게 좀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지 않나? 그러니까 왜냐면 시간 강사를 뽑는데 논문도 안 본다? 논문을 보는 학교도 있겠지. 근데 최근 몇 년간의 논문을 본다 이렇게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어. 연구 실적을 본다? 뭘 본다? 도대체 뭘 보고 날 뽑는 거지? 내 이름을 보고 제비뽑기로. 이게 우리 옛날 말로 자기소개서 쓴 거를 신문지에 날려가지고 저쪽 위로 가면 뽑고 이쪽으로 가면 안 뽑고 막 이런 거. 찍기처럼. 제가 무슨 생각이 들어요? 도대체 그래가지고 뭐 이제 그러지는 않겠지만 혹자들은 내정자가 있다. 그럴 수도 있겠어. 분명히 있을 수도 있어요. 내정자가 있겠다. 그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제 저희 주변에도 보면 이렇게 좀 그 백이 세 가지가 있어요. 아빠 백, 아빠 백, 남편 백. 그다음에 이제 누가 있냐면 자식 백이나 오빠 백. 그러니까 그래서 아빠가 누구이네, 아빠가 누구이네는 승승장구야. 그쵸. 그리고 누구이네. 그다음에 남편이 어떤 사람은 저 아시는 분이 있는데 남편이 교수인데 지가 교수인 것처럼 해. 그런 사람 있더라고요. 우리 남편이 무슨과 교수잖아. 근데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야. 자기가 공부해야지. 자기가 남편은 별개잖아요. 맞아요. 뭐 한 몸도 아니고 우리 남편이 학교에서 그러는데 우리 남편이 그러는데 하고 자기가 교수 돼가지고 같은 옆에 동료들을 좀 뭐랄까? 나는 교수랑 결혼했다. 그러니까요. 그런 거 드라마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 맞아. 교수랑 교수 부인이랑 동급이 되는 거야. 그쵸. 근데 이게 군대에서 되게 심하다고 하더라고. 맞아요. 저 아는 애가 군대에서 이제 시집을 가가 남편이 군인이야. 직업 군인인데 그 직업 군인들 모여 살잖아요. 사택이라고 해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교회도 거의 다 같은 교회를 다닌대요. 그런데 남편의 직업의 그 직위가 여자들한테도 있고 그 교회 안에서도 있대. 진짜 이게 그러면은 너무 잔혹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 백이야 남편 백. 그래서 내가 그래 저희 또 친구들 모임 중에 하나는 남편이 경찰대 출신이야. 하나는 9급 시험 봐서 경찰이야. 여기도 계급 차이가 그럼 또 굉장히 경찰 나요. 여기가 이제 또 이거겠네요. 그렇지. 막강하지 이쪽이. 막강하죠. 그리고 우리가 남편 백, 그다음에 아빠 백, 우리 아빠가 이런 말을 또 들은 적 있어요, 제가. 음. 그 결혼 정보 회사에 등록을 할 때 남자들도 물론 집안에서 중요하지만 여자의 가장 중요한 순위가 1순위가 이제 회사마다 다르대요. 뭐 1번이 나이인 곳도 있고 아니면 두 번째가 나이가 아니면 아빠의 직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장인어른이 밀어주시는 거지. 그쵸. 요즘에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냐면 우리가 보면 예전에는 딸 낳으면 서운하다고 했는데 요즘엔 아들 낳으면 서운하대. 왜냐하면 아들은 장가 가면 그쪽 집에 그쵸. 뺏긴대. 사실 실제로 약간 또 친정 어머니가 애도 키워주시고 뭐 반찬도 만들어주시니까 이 중심이 이렇게 여자 쪽으로 가는 거야. 맞아요. 그래서 이제 장인어른이 힘써주시면 사이가 그쵸. 좋을 수도 있겠지. 근데 이게 사실 안 없어지고 아직까지도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설마 했는데 그 아빠 백이 지금도 있는 거. 맞아요. 우리 저번에 한번 이슈된 게 대학교에서 아빠가 자기 논문 쓸 때 아이 이름을 올려줘가지고 그 아이가 대학 수시에 가서 높은 점수 받고 대학교도 와가지고 자기 수업 듣게 해가지고 자기가 A+ 줘가지고 유명한 대학에 의학대학원에 보내고 이런 것도 다 아빠 백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 인생은 딱 본인이 살아야 되는데 자꾸 관여를 하는 거야. 내 딸이 좀 잘 됐으면 좋겠고. 내 아들이 잘 됐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에 너무 범법을 저지르는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시집간 우리 그 동료들도 보면 남편 직업을 자기 직업처럼 하고 힘을 과시한다 할 때 나는 또 깜짝 놀래.
그러면 또 곤란하죠. 그래서 내가 아니 그건 네가 이룬 게 아니라 네 남편이 이룬 거고 그 남편이 이루는 동안 네가 뒷바라지 한 것도 아니고 다 이룬 다음에 만났는데 뭐 굳이 네 일처럼 그니까요. 생색을 낼까? 뭐 이런 생각. 그다음에 저는 아직 자식이 없지만 또 이제 자식이 생기게 되면 이제 그 자식의 그 뭐랄까 자식과의 싸움이 또 시작되죠. 그렇지. 어머님들 그게 뭐- 자존심이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본인의 자식이. 그래가지고 또 우리 스카이캐슬처럼 네. 너는 내 꿈이야. 그쵸.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건 또 아이들한테 너무 스트레스고 그렇게 하면서 막 정유라 이런 사람들도 태어났을 때부터 그렇게 태어났겠어요. 부모님이 그렇게 가르쳐 놔서 이렇게 된 거겠죠, 또. 그러니까 요즘에 제 친구가 무슨 말을 하냐면요. 아파트로 이사 가야 될지 고민이라는 거야. 걔네 집이 한마디로 우리 건물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건물의 위치인 걔네 집이야. 주인 그러니까, 세대. 건물주야, 건물주. 그런데 그 아이는 이 건물주에 대한 그런 게 개념이 없잖아. 근데 친구들끼리 묻냐면 너 무슨 아파트 살아? 너 무슨 아파트 살아? 무슨 아파트 살아? 물어본대. 좋은 아파트. 그래가지고 이제 한마디로 소위 평수가 좋고 브랜드 아파트에 사는 애들끼리 또 이렇게 얘기하고 하나 봐.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 엘리베이터가 어떠네, 뭐가 어떠네, 엄마들끼리 했던 얘기를 지들끼리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아들이 어느 날 와가지고 오빠 우리도 아파트 이사 가면 안 되냐고. 아파트 이사 가려면 그러니까 우리 요즘에 그 부동산 사무실에 보면 매덕 써 있잖아요. 그걸 보고 우리는 그 돈이 없냐고. 이사 가자고. 아직 어리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가 말했대. 아들아, 엄마가 그들보다 돈이 더 많아. 엄마가 그들보다 돈이 더 그쵸, 그쵸. 많다고. 한 5년만 지나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살짝 고민된 게 뭐냐면 자기들끼리 그 뭐냐면 계급을 나누는 거야. 그래요. 막 휴먼 거지라는 말도 있대잖아요, 요즘. 그렇지. 우리 임대 아파트 우리 휴먼 땡땡 뭐 이렇게 살면 너 거기 살아? 거기는 돈 없는 애들만 사는 데인데 가난한 사람은 살던 데인데 그리고 요즘 보시면 그런 아파트 있죠. 요즘에 아파트가 새로 지어지면 임대료 얼마 정도 줘야 돼. 그다음에 이게 분양이 되는데 임대 쪽과 분양 쪽 입구가 다르대. 그리고 담장도 해놨대. 너무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야? 우리는 우리끼리 섞이고 쉽지 않다. 우리 살짝 우리 트럼프가 인종주의 그다음에 뭐 그쵸. 차별하고 이민자 배척해가지고 막 뭐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와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해요. 그니까요. 그 같은 안에서 여기 나왔다고 가라고 하고 저기 나왔다고 안 가라고 하면 그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진짜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나누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제 저도 저희 아파트 밴드가 있어요. 밴드. 전 그 밴드를 보면서 좀 너무 극성이다.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 거의 대부분이 어머니들이 글을 제일 많이 남기시는데 뭐 우리 놀이터가 있어요. 놀이터가 있으면 뭐 이번에 여름이라고 해서 아파트 내에서 막 풀장도 만들고 했는데 그때 다른 아파트 애들이 여기 와서 노는 것 같은데 그런 거 단속을 좀 확실하게 해줘라. 친구 따라 올 수도 있는 거지. 네, 근데 그런 걸 또 싫다고 막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이렇게 부모님들이 극성이신데 아이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요. 그게 정말 점점 더 이렇게 되는 것 같아. 우리끼리 이렇게 이게 되는 것 같아요. 저 이렇게 요즘에 새로 생긴 아파트들 가끔 가면 들어가요. 너무 힘들어. 앞에 입구서부터 네, 막아서가지고 맞아요. 이제 이게 열려야 이게 되겠어요. 열리고 들어갈 때 얼굴 해야 되고 찍어야 되고 물론 치안이나 이런 거는 너무 좋겠지만 가끔 너무 좀 극성, 극성. 그런 차별을 느끼는 게 있어요. 진짜. 그리고 요즘에 저도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뉴스에도 나왔는데 간호사가 임신해서 한마디로 말해서 출산휴가를 내려고 했어. 그랬더니 회사에서 불러다가 출산휴가 내지 말고 그냥 사퇴를 하라고. 사직을 권고하는 거예요. 애 낳고 와라. 애 낳고 여자는 다시 그게 좀 억울하죠. 일자리를 구해라. 우리 지금 법적으로 출산휴가 정당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정책이 다 출산을 장려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보면 임신부 자리도 있고 임산부를 위한 주차장 공간도 있고 제도적으로 만들어놨는데 사람들이 인식이 아직 부족해가지고 맞아요. 너 때문에 내가 일 더 해야 하잖아. 우리 맞아. 회사는 너 때문에 월급을 남겨야 되잖아. 근데 눈치를 줘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 아이가 태어나야 또 다른 우리의 고객이 되고 그렇죠. 되는데 이 차별은 정말 너무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그렇게 들더라고요. 말이 나오니까 여자분들이 눈치 보여서 그렇게 하는 거죠. 경력단들을 강제로 시키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또 여자들이 집에서 있으면 또 무능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 맞아요. 어. 여자들도 다 나가서 일하고 싶어 할 거예요. 물론
아이를 키우는 게 적성에 맞아가지고 너무너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자기가 뭔가를 하고 싶어도 이런 것 때문에 맞게 되면 어떻게 사람들이 자유롭게 출산을 하고 아이를 낳고 키우고 하는지 모를 것 같아요. 사실 지금 8월 15일 앞두고 최고의 휴가 기준이잖아요. 그쵸. 근데 이 시즌에 휴가를 마음껏 낼 수 있는 사람들이 회사에서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그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예전에 짧게 어딜 해외에 나갔던 적이 있었어요. 좀 여행도 하고 뭐 평일에는 뭐 공부도 하려고 갔는데 거기에 보면 가족 단위로 엄마 아빠 그리고 아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2달 정도 회사에 휴가를 내고 오시는 분들이 꽤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제가 어려서 몰랐거든요. 근데 또 거기 오신 가족들끼리 또 모임이 생겼길래 옆에 앉아서 싹 들어보니까 막 이런 말 하더라고요. 그 2달 동안 아이들을 전부 다 데리고 나와서 여기까지 온 정도면 아마 회사에서도 위치가 거의 꼭대기 하는 뜻이다. 그렇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원래 사실. 그렇지. 근데 엄마랑 아빠 같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 둘 다 직장인인데 둘 다 꼭대기 위치라는 게 그런 걸 보면서 사람들이 또 귀신같이 알아채는 게 전 몰랐거든요. 어쨌든 그런 걸 보고. 그렇지. 네. 사회생활 해보니까 그거 알겠지. 네, 하루 이제 이틀 알 것 같죠. 얘기도 하루 이틀 했는데. 얘기했는데 와, 2달을 그렇게 통째로 뺐다는 거는 되게 정말 뭐 하시는 대단하신 분들일까. 분이지. 네. 그러니까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우리 모두가 다 인식하고 있어요. 공정한 사회, 평등한 사회. 그래서 우리가 블라인딩 테스트 해가지고 이력서에다 사진을 붙이지 말자. 개인의 신상에 관한 질문, 몸무게가 몇 킬로냐, 결혼을 했냐, 부모님이 직업이 뭐냐라고 하지 말자. 그리고 우리가 임신, 출산, 그다음에 뭐에 대해서 평등한 제도들을 다 만들어놨지만 근데 제도보다 더 중요한 게 저는 사람들의 인식인 것 같아요. 인식이요. 자기가 할 때는 이게 불공정하게 하는데 나도 혹시 그 사람들한테 불공정하게 하지는 않았을까 한 맞아요. 번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생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자꾸 이런 얘기를 해야 우리가 또 깨일 것 같아. 맞아요. 대표적인 게 인식으로 이렇게 낙인이 된 게 맘충이라는 게 생각이 나요. 그렇지. 맘충이라는 말 어머니 되게 싫어하잖아요. 근데 이제 엄마가 아이랑 뭘 하진 않아도 이제 어린 애들은 그게 아이가 있는 엄마는 무조건 다 맘충이다라 이런 것 때문에 그냥 엄마랑 아이가 둘이 길을 걷고 있어도 그 엄마는 괜히 학생들의 눈치를 보고 또 학생들은 괜히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야 맘충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회적 인식이. 그러니까 우리 좀 새롭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이제 다문화 시대가 되니까 우리 어린 아이들 중에서 이렇게 혼혈인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잖아요. 딱 봐도 달라요. 그쵸. 그런데 그 아이들 보고 우리가 지금 예쁘다 하는데 이제 그 아이들이 크고 우리 사회에 일어났을 때 또 다른 차별이 일어나면 안 될 것 같아. 맞아요. 그리고 저희가 보면 이렇게 보면 뭔가 우리가 요즘에 취직하기 너무 힘든데 누군가가 힘으로 아빠 백으로 남편 백으로 혹은 오빠 백으로 사촌 누구 백으로 들어간다는 걸 안다면 그것도 너무 힘들 것 같고 그다음에 모든 입시나 모든 뭐랄까 공개 모집 채용은 제가 봤을 때는 투명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떨어질 수 있어요. 떨어지는 거 받아들여요. 근데 내가 진짜 떨어졌는지 나 말고 누가 됐는지 그래야 그 사람을 보고 내가 누군가 경쟁을 했구나라는 것도 알아야죠. 저 사람 저렇게 하니까 됐구나. 나도 저 다음에 준비할 때는 저렇게 준비해야지. 그게 있잖아요. 내가 왜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 내가 정말 몇 번째로 떨어졌는지 그거라도 아니면 정말 확실하게 뭔가를 밝혀야 이 사회가 좀 더 공정해질 것 같아요. 불공정, 불공평 이런 것들이 하루빨리 개선되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물론 프리랜서한테 너희들 책임 없잖아 라고 말하지만 책임을 원하시기 전에 저희를 좀 대우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쵸. 오늘 갑자기 막 여울이 막 나고 있는데 그동안에 서로를 살아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런 일들은 저만 겪는 거, 은겸 씨만 겪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겪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한 번은 나도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하면서 우리가 좀 공론화시켜서 하나씩 없어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8월 달도 더운데 더위 조심하시고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은겸 씨도 건강관리 잘하시고 그리고 아프지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